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전찬일의 찬스무비 데시벨과 탄생에 이어서 세 번째 영화는 21일 내일 개봉하는 윤재균 감독의 뮤지컬 영화 영웅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요즘 아주 핫한 지금 구독자 146만을 자랑하는 코믹 쇼무비의 창시자라고 얘기되는 너덜트 팀에서 두 명의 멤버를 모셨습니다. 전상혁 군과 임재용 군입니다. 자, 인사하시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웬만한 네. 웬만한 카메라 앞에서 사실 긴장을 잘 안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잘 오늘 또 이 아주 자리가 자리인지라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근데 갑자기 이걸 보시는 분이 물론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전찬일의 전찬일이 이 너덜트 아주 바쁜 팀이고 섭외하게 움직이면 뭐 엄청난 돈을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 불렀을까 사연 궁금할 수도 씨가 있는데 간단하게 또 이렇게 그렇죠. 한번 싹 해주시죠. 네. 자기 소개와 함께 어떻게 관계가 이미 관계인지. 공개는 됐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네. 우리 직접 우리 네. 전상혁 군이 얘기해 주시죠. 아, 저는 일단 족보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전찬일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고요. 그냥 이남 중 차남. 집안에서 이제 그 둘째 아들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재영이랑 저랑도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오래된 20몇 년이 넘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버지랑도 워낙 가까운 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찬스 무비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든 저희가 뭐 지원 사격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정말 수명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한번 지원 사격에 나서보자 라는 기특한 마음으로 나오게 된 너덜트의 전상혁. 네, 너덜트 임재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아들이고 아들 친구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는데도 그 전날까지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근데 솔직히 영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요새 있습니다. 영화 평론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영화 나아가서 이제 극장 영화의 위기가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나이가 되도록 한국 영화계에서 함께 그 살아온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좀 힘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바쁘지만은 너덜트 우리 아들한테 그런 바람을 피력했고, 아들이 하여튼 흔쾌히 시간을 내줘서, 또 우리 사실 우리 임재영 군은 제가 뭐 잘 알지만은 또 뮤지컬에 또 한때 많이 좋아요. 뮤지컬에 심취했었고 또 같이 뮤지컬을 하기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너덜트 팀을 하지만 뭐 뮤지컬 뭐 정말 열광적인 팬이고, 맞아요. 본인이 퍼포머고 해서 같이 부르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같이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네네. 만나뵈서 네. 또 이렇게 아버님이랑 사연 씨는 예전에 뵀던 사이잖아요. 네네. 사실 또 이렇게 전문적인 모습을 제가 바로 앞에서 직관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네, 제가 또 생각보다 밖에서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나도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뭐 제일 똑똑한 사람이냐느니 뭐 똑똑한 건 아니고 뭐 현명하다느니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런 제일 얘기를 많이 똑똑하시잖아요. 하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재영이가 또 이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서 그렇죠. 조금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은 항상 많이 봤고 또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봤던 모습은 보통 이 라닝구를 입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라닝구가 일제 그거 러닝 셔츠. 그렇죠. 네, 러닝 러닝 셔츠. 셔츠. 영업이나 지금.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영웅 우리 같이 VIP 시사에서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 분이 얼마나 바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르면서도 조금 염려는 했어요. 우리 아들 둘이 와가지고 보고서 아빠 시간 내 왔는데 왜 이렇게 영화가 별로야 이럴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선 그 영화 뮤지컬 영화
우리 그냥 편하게 이제 뮤지컬 영화지만 무비컬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무비컬로 하겠습니다. 무비컬 영웅에 대한 두 분의 아주 간단한 감상평을 듣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전적으로 영화와 음악 얘기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역사적으로 워낙 중요한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다뤘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 관점에서도 짚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역사학자 이덕일 그때 같이 영화를 본 역사학자 이덕일과 네. 짚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영화와 음악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감상평 말씀해 주시죠. 네, 사엽 씨 먼저 뭐 간단하게. 굳이 따지고 보자면 또 저희의 전문 분야죠. 그렇죠. 영화와 음악, 저희의 네네네. 삶을 아주 네. 관통하고 있는 중요 두 키워드인데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저보다는 재영 씨가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왜냐면은 실제로 뮤지컬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뮤지컬 영웅을 수차례 봤죠. 그래도 세 차례 봤죠, 세 차례. 세 차례. 더 저는 보고 이제 싶었는데 한 차례밖에 안 봤기 때문에 나는 2차례 봤습니다. 네. 2019년 10주년 때. 그때. 좀 제가 그럼 제일 적게 봤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저도 한 차례밖에 안 보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양준모 배우님의 주연으로 봤었는데 이번에 늘 그 정성화 배우가 그 연기를 하는 영웅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또 그 영화로 제작이 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 실제로 제작 소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거기도 그렇죠. 지인이 거기 그 음향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개봉한다 만다 하다가 결국엔 밀려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제작 완료는 2020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잊고 살다가 이번에 나와서 사실 기대하고 보면 좀 아쉽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영화라는 게 꽤나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첫 번째 저 배우분들의 연기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확실히 뮤지컬이 또 어떤 음악적인 어떤 임팩트, 뮤지컬 넘버에서 오는 어떤 그런 막 벅차오름 이런 것들은 있지만 영화만이 줄 수 있는 또 어떤 그 배우들의 감정 디테일, 또 영화의 미학이 또 그 클로즈업 아닙니까? 그렇죠. 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는 배우들의 어떤 표정 그리고 그 미세하게 드러나는 감정의 어떤 디테일들을 아주 이렇게 카메라가 내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정성화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를 그날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깨달은 거죠. 한 번 더 깨달았죠, 진짜. 한 번 더. 정서가 이거 캐스팅 되고 나서 사실은 캐스팅 전에는 기대를 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썰 캐스팅, 들었습니다. 예, 캐스팅 하고 나서 그 인터뷰할 때 배우들이 다 이러잖아요. 뭐냐면은 노래를 잘하면은 연기가 안 되고 연기가 안 되죠. 연기를 잘하면은 노래가 안 돼갖고 이거 조화를 맞춘다. 맞추는 게 힘들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볼 때 진짜 거의 맞습니다. 만점 가까이 합격점 정도가 아니라 9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맞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네네.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그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네. 저희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실제 뮤지컬에서도 마지막이고 영화에서도 마지막 그 이제 사형 때 올라가셨던 그 장면에서 소름 돋았어요, 부르는 방금. 넘버가 장부가라는 장부가. 넘버인데 네. 그거를 첫 그 이제 찍으실 때 14번을 테이크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윤재균 감독님도 본인이 테이크를 많이 가는 감독이 아니다. 두 번, 세 번밖에 안 되는데 14번. 라이브에서 하려고 하니까 진짜 뭐 수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살짝 아쉬운 부분 있으면 또 하고 하다 보니까 14번을 가서 진짜 거의 녹초가 된 상태로 노래를 부르셨대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믹싱하고 보니까 또 아쉬운 거야. 그래서 또 가서 또 부르셨대.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부르시고 또 가서 또 부르시고 그래서 한 40번 정도를 장부가를 부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존경합니다. 정성화가. 존경합니다.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와우. 되게 그 또 뮤지컬과는 살짝 다른 게 이제 수음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촬영 현장에서의 컨디션이라든가 뭐 이게 한번 녹음이 돼서 영화에 나오게 되면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또 하셨던 게 아닌가.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이게 되게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약간 평가를 하듯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건 아니야. 아니고 저희가 그냥 저게 감상평이 저희의 감상평이기 때문에 네네네. 좀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인지해서 들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정말 그렇죠. 연기적인 부분에서 네. 저는 감탄스러웠어요. 정성화 배우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 특히 김고은 정말 제 배우. 강팬인데 김고은 제가 음교 VIP 시사 때 그 정지우 감독한테 자 김고은에 대해서 극찬을 했고 제가 언론에다가
전도연과 손예진을 결합한 대형신인의 탄생이라는 그때 좀 어떻게 보면 이른 극장성 평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은교 이후에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김고은이 그런 신인이 됐어요. 야, 그래서 영웅에서 그런 정도로 연기를 하고 노래를 소화할 한국의 여배우가 있을까? 제가 볼 때 김고은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은 김고은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연극영화과 한예종 연극영화과를 나온 건 알았지만 그렇게 노래를 잘할 줄 몰랐어요. 사실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보면은 어느 그 뭐 약간 디테일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감정몰이에서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 최고였죠. 그래서 저는요 정성화 씨한테 미안한데 저는 김고은 씨가 부른 김고은이 부른 그 세 곡의 넘버들이 네. 제일 와닿았어요. 그 기차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래서 있죠. 넘버 뭐죠 그게? 내 마음 왜 이럴까 이 넘버죠. 아, 내 마음 왜 이럴까? 네. 맞아, 맞아. 그거는 이 곡들이 전부 뮤지컬에서 다 가져왔는데 한 곡. 맞습니다. 한국 그렇죠? 이제 영화 영화를 위해서. 전용으로 출정식이 아니라 그 네. 연회장 같은 데서 음. 연회장 같은 데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뭐 발표를 하죠. 그때 딱 폭죽이 팡 터지면서 그게 잠깐 싹 멈췄다가 이제 넘버를 소화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뮤지컬에 없는 넘버입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꿈이고 그대를 향한 나의 세 꿈. 곡이 있어요. 내 마음 왜 이럴까? 그대를 향한 나의 꿈. 그리고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당신을 기억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꿈. 두 그대를 향한 번째. 나의 꿈이네요. 네, 그게 네네. 이제 추가된 넘버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또 조마리아 여사 역을 한 나문 나문희 선생님. 배우님. 나문 선생님 연기 잘하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아, 그 양적 비중으로는 정말 적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진짜 그 사랑하는 아들, 응?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 부를 때는 사실 많이 음정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의 그죠. 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음정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서 우리 저 윤재훈 감독이 뭘 알았던 게 이 감정. 저도 옛날에 저기 그 음반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인공위성 그 친구들과 그 노래 녹음 작업하면서 밤도 수도 없이 샜는데 그 친구들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도 녹음실을 다 끊어 들어가요. 딱 끊어 들어가요. 그죠, 그죠. 좋은 소리만 끊어 들어가. 그런데 이 윤재윤 감독은 감정이 중요하니까 그 현장에서 그걸 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거의 이제 70% 가까이를 그렇게 소화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레미제라블 그렇죠 그 러셀 크로우 나왔던 휴잭맨 나왔던 네. 레미제라블 네 레미제라블을 생각하면은 그건 송스루 방식으로 100%를 다 그렇게 소화했지만 네. 한국에서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끌어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윤재균만이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뭐 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일단 레미제라블도 100%는 아니겠지만 네네, 라이브 거의. 현장에서 거의 다 녹음을 동시에 했다는 걸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재균 감독님도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저 오늘 알았어요. 사실 그게 대단하네. 되게 쉽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거의 불가능에 보통 가까운데. 처음에 녹음을 먼저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싱크를 맞추는 방식으로 그쵸, 이렇게 뮤지컬 영화가 제작이 됩니다. 네. 더빙을 가겠죠. 레미제라블이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그 이후의 영화들도 다 레미제라블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 같은 경우에는 제작할 때 동시에 녹음하는 거, 라이브에서 그때 현장에서 녹음을 직접 하는 거를 선호했다. 그거는 분명히 본 윤재균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겠다라는 뭔가 좀 의지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이 영화의 홍보 카피로서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 하면서 최초라는 게 붙어 있어요. 네. 사실 뮤지컬 영화가 한국에서 최초는 아닌데 오랜만에도 인생은 아름다워. 그렇죠. 그리고 2020년에 그 독립영화 진흥에서 어게인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 뮤지컬 영화 역사를 보면은 결정적인 영화가 삼거리 극장입니다. 2006년에 선보였던 그 정계수 감독의 삼거리 극장.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뭐 구비오 가족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 영웅은 그런 시도 그리고 완성도 그다음에 그 영화에 들어간 어떤 그 뭐 투자 그러니까 제작비 이런 거를 치면은 그 최초라는 그 카피가 전혀 과장이 아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그 한국의 뮤지컬 영화 무비컬을 만나는 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대 차이가 이제 자식뻘인데도 저도 그렇고 이 두 분도 그렇고 이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은 건데 네. 저희 셋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면 이 영화를 좋아할 사람이 정말 많겠네. 아 근데 제가 그렇죠? 이 네. 부분을 네. 좀 진짜 진지하게 깊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과연 모든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네네. 애초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좀 대중적인 뮤지컬은 아니잖아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뮤지컬 자체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거죠. 네, 일반인들이 맞습니다. 본인의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일회성 공연에 그러니까 물론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여우는 절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떤 공연 한 번에 최소 10만 원 또는 12만 원 가까이 되는 어떤 금액을 이렇게 네. 뭐 속된 말로 태운다. 맞습니다. 십몇만 원. 또 VIP는 또 이번에 또 한 번 더 가격이 또 올랐죠. 네, 18만 원이 지금 최고가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그 국내 창작진들이 국내 제작진들이 참여해서 만든 거. 그러니까 이제 내한 공연이 아니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대극장 뮤지컬 중에서는 18만 원이 최고가죠.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을 태우면서까지 보기에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을 향유할 수 있는 네. 대중의 비율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영화가 메인 스트림이죠,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근데 그런 뮤지컬을 이제 영화화했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진짜 진성 팬들은 뮤지컬 영웅이 영화화가 됐어? 바로 가. 라고 그렇죠. 이제 영화관을 뛰어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기지만 그렇죠. 일반 대중들에게는 사실 뭐 그냥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님만큼의 임팩트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안중근을 그래요? 생활한 내용이. 사실은 그 현대는 안중근이고 네. 20세기는 안중근이고 그 이전은 이순신인데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산과 오. 명량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구나. 그래서 어떤 역사 영화에 대한 흥미가 그래도 대중들에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근데 뮤지컬이라는 점이 좀 걸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네. 저는 어떤 점에서 그걸 좀 느끼냐면 사실 뮤지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호불호가 안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굉장히 오랜 제작 기간이 걸렸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윤재균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뜨겁잖아요 반응이 되게. 네.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저는 막상 이제 보고 나서의 호불호는 조금 우려는 된다. 네, 왜냐면은 그쵸. 어떤 점이냐면 뭐 이를테면은 저희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죠. 왕에이가 아니라 마두식. 네, 마두식의 만두 가게에서 네. 이제 그 만두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 보면 굉장히 그 배우들이 굉장히 생기발랄하게 부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장면들이 그냥 다른 뮤지컬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간혹 이게 한국말로 부르니까 약간 한국인 배우분들이 되게 한국적인 배경에서 부르니까 좀 어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뮤지컬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남매잖아요. 네네네. 중국 그렇죠. 남매가 이제 우리 영화에서는 한국 남매로 바뀌었는데 그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뮤지컬에서는 링링과 왕웨이라는 네, 왕인데 그 역할들이 중국어로 불렀었나요 그때? 아니요 다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도 한국말로 부르고 네, 다 다 한국말로 이거. 부르는데 네네네. 이제 보통 뮤지컬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좀 더 멀리 있는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과장된 그렇죠. 액팅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다 이해하고 보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뮤지컬을 흔하게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맞죠. 조금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낯설지 이 장면이? 그런 오그라들지? 그런 지점에서 약간 대중적인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 느꼈던 거였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좀 편향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외국 영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들이 보통 외국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외국 장면들로서 그걸 많이 접했을 테니까 좀 발생하는 좀 차이가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네. 하다 보니까 뭐 한 20분이 벌써 지났는데 너무 짧아. 우리 짧네요.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네, 1부 하고 네. 또 2부에 또 계속 하기라고 오늘은 첫 번째 영웅 이야기 첫 번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